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수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류분 상담을 항상 하시면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유류분 청구하면 제가 대략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모든 상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상담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자료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대략 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오기 전에 집에서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록창에 유류분 계산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표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눌리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인 여러분들이 저 식만 봐가지고는 바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식을 기본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일단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리 생전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 것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줬던 재산들을 다 합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큰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등기 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들 집 살 때 아버지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 아들이 받은 돈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 돈으로 산 그 집을 넣어야 되는지 문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 부동산을 받은 형님이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거 기여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받은 부동산들이 있다면 그 가액을 얼마로 봐야 되는가? 그 증여할 당시 가액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가로 보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계산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요. 그냥 다 포함시키고 계산합시다. 그리고 부동산 시가는 그냥 부모님 사망 시 시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거보다 좀 덜 받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은 제가 소송 과정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재산 다 더하셨나요? 두 번째는 유류분 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을 들어서 알긴 한데 실제로 저랑 이야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제가 민법 1112조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조문을 보면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머니는 1.5, 자식 3명은 1대 1대 1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3, 자녀들은 2대 2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상속 비율은 9분의 3이 되고 자녀들은 각자 9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이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9분의 2였죠? 민법 1112조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경우에는 9분의 2의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맞습니다.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 더하고 상속 채무를 뺀 금액에서 9분의 1을 곱해주면 유류분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3명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특별수익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다음에 여러분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셨나요? 그러면 그 금액을 모두 다 여러분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에게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은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여러분이 받은 것도 넣으라고 했죠? 그 넣어서 나온 값에다가 여러분이 받은 거를 여기 더 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받은 재산을 상대편이 모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넣고 여기서 안 빼줘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모르고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 테니까 유류분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유류분 소송의 핵심이 뭐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모두 찾아내서 입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특별수익은 감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
재산이 부동산을 받았다면 부동산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처럼 돈이 움직이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과 공동상속인들이 그 돈으로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들의 예금 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체로 표기가 됩니다.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대체 거래안에 현금 인출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 인출을 따로 표기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체 거래라는 건 뭐냐? 수표 거래입니다. 일단 예금 거래 내역서에 대체라고 적혀 있으면 대체점표를 확보해서 그 거래가 현금 거래인지 수표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표 거래라면 그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말로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류분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상속받은 재산도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전부 포함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재산에서 상속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재산의 원천이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먼저 받은 사람이나 죽고 나서 받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 상속재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몫은 다시 한 번 더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 나온 것이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류분이라는 것은 유류분액 전체를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재산과 유류분액을 계산해 봤는데 유류분액이 더 크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게 유류분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하나도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 그러면 유류분액 자체가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이 정도인데 상속받은 금액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겁니다. 유류분액보다 상속받은 금액이 작아야 요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유류분 100% 방어하는 사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례에서 제가 방어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상대편이 받은 특별수익과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의 상속지분을 계산해보니까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줄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100%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저도 돈으로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분이 아닌 돈으로 받는다는 선택을 하시면 부동산 시가의 평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물 분할, 즉 지분으로 받는 선택을 하시면 부동산 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으로 받으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감정시,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한 시점과 부동산 감정시 시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액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정시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가액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리 촬영한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을 이 영상 다 보시고 시청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셀프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를 방문하셔서 저와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덜 받는다, 못 받는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